중등 수학 끝내고 이제 고등 갈 건데 선행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심화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기준은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문자와식 다른 거 아예 할 수 있죠. X, Y 쓸 수 있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게 아니고 중학교 때 익혀야 되는 진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모르는 함수가 나왔어도 거기다가 X 값을 집어넣어서 Y 값을 찾아내고 그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을 찾아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SNS에서 선행을 해도 되느냐, 선행은 불필요하다, 아니다, 선행을 안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하냐, 이거하고 또 막 감론을박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았거든요. 그때 어떤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창쌤이 나타나서 한마디 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감격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뭐였을까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예상하실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선행을 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선행을 하면 안 되는 아이가 선행하는 건 정말 독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되게 뻔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뭘까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선행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솔루션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 생각노트에서 이제 고등과정도 오픈했고 되게 훌륭한 선생님들 모셨기 때문에 이거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을 고등으로 올려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아이들이 중등을 다듬어야 되겠느냐, 이걸 가지고 저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 학원 선생님들도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가지고 곧 모의고사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게 하려고 하거든요. 자, 너는 고등 수학을 배워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꾸로 말하면 중등 수학에서 절대로 구멍이 있어서는 안 되는 6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문자와 식을 내가 마치 숫자를 다루듯이 다룰 수 있느냐. 문자와 식 다른 거 아예 할 수 있죠. X, Y 쓸 수 있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게 아니고 이 자연수와 분수에서 적용되던 사칙 연산과 식의 조작들을 그대로 이 문자와 식에서 다룰 수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사칙 연산 있잖아요. 사칙 연산하고 3가지 법칙,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그리고 등식의 성질, 양쪽에 똑같은 걸 더해도 된다, 양쪽에 똑같은 걸 빼도 된다, 양쪽에 똑같은 걸 곱해도 괜찮다, 양쪽을 똑같은 걸로 나눠도 괜찮다, 단 0은 안 된다. 이것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어디로 가냐면 인수분해랑 직결되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결국 뭐냐면요, 별거 없어요. 분배 법칙, 결합 법칙, 그 다음에 이제 교환 법칙을 잘 사용하느냐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방정식으로 만들어 놓고 방정식을 풀어요. 결국 이건 뭐냐면은 방정식을 푼다는 것도 앞에 3가지 법칙과 함께 이것들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깎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X는 얼마다, Y는 얼마다, 이걸 남겨두는 거예요. 이 문자와 식을 자유자재로 못 다루고 막 미스가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고등과정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게 초등과정이 심한데요,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요. 문장을 식으로 바꿔낼 수 있느냐인데 초등과 중등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초등은 뭐냐면은 그냥 거기 있는 말들을 그대로 식으로 옮기면 돼요. 근데 중등에서는 뭐냐면은 이 말을 식으로 옮길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변수와 미지수, 방정식에서는 미지수, 함수에서는 변수를 뭐로 둘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 말을 식으로 옮겨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방정식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을 조작해서 잘 풀어낼 수 있느냐, 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 문장에서 요거를 미지수로 놓으면 요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 요걸 미지수로 놓으면 요렇게 풀어낼 수 있다. 요런 거를 아이들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의자에 몇 명씩 앉히면 뭐 몇 명이 뭐 부족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문장에서 의자를 미지수로 놨을 땐 요렇게 문제를 풀 수 있고 학생 수를 미지수로 놓으면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요 정도는 돼줘야 넌 패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정식, 함수의 식을 굉장히 잘 셀 수 있다. 미지수와 변수를 설정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함수를 이해하고 있느냐. 함수를 이해하고 있느냐가 뭐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냈느냐? 포물선을 대충 찾아냈느냐가 아니에요. 중학교 때 익혀야 되는 진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모르는 함수가 나왔어도 X가 나오고 Y가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X 값을 집어넣어서 Y 값을 찾아내고 그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그 개형이라고 하는데 그 모양을 찾아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좌표 평면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막 얘기한 대로 특히 중학교에서는
뭐냐면 완전 제곱식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완전 제곱식과 함수가 어떤 관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식이 그래프로 바뀌면 이런 모양이 되는구나 라는 관점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 위에서 놀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좌표들을 주면 점을 딱 찍어서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익혀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모르면 이거는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막 삼각함수 막 무슨 뭐 지수함수 막 로그함수 나오면요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모든 걸 다 외워야 돼요. 저는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게 도형 많이 나오잖아요. 합동, 뭐 닮음, 뭐 막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은 결정 조건을 이해하느냐. 여러분 결정 조건이 뭐냐면요, 직선을 만들려면 조건이 몇 개 필요하죠? 2개예요. 점을 2개 찍으면 직선이 하나로 딱 결정돼요. 근데 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직선이 여러 개 나와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면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점 2개가 필요하구나. 그럼 점 2개가 아니라도 적어도 기울기와 점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이에요. 원에서는 결정 조건이 뭐죠? 원이라는 게 딱 성립하려면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결정 조건을 표현하면 중심을 알고 한 점을 더 주면 반지름까지 나오니까 원이 결정된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름 양끝점을 알면 중심도 구할 수 있고 반지름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원에 있는 세 점을 알면 내가 원을 결정할 수 있구나. 이런 결정 조건들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합동이라는 그런 단어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합동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합동을 왜 쓰냐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는 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원도 마찬가지고요. 이 결정 조건이라는 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이걸 수월하게 풀어내느냐, 문제를 분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원과 막 직선이 나와요. 그리고 막 이제 원하고 막 원이 나와요. 나중 되면요 막 포물선과 포물선이 나와요. 나중 되면 막 삼각함수랑 막 원이 나와요. 이랬을 때 이 결정 조건들을 잘 활용해서 이게 만족하는 xy가 몇 개 나오겠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면 되겠구나,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동이라는 것도 공부하고 있고, 이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작도라는 걸 했구나, 요거를 여러분이 꼭 체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번째, 비례의 개념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영상에서도 비례의 개념 되게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중학교에서는 이 비례의 개념이 한층 더 깊게 이제 필요한데, 어디까지 확장이 돼야 되냐면 이 비례의 개념을 도형과 연관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 비례의 개념이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내분, 외분이 돼요. 그리고 이 비례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뭘 연습했냐면 이미 닮음을 연습했어요. 그 닮음을 가지고 우리가 뭘 했냐면은 그 무게중심에서 2대1이네 뭐네 막 이런 것들을 연습했고요. 닮음을 활용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도형과 닮음이 만나서 생긴 단원이 뭐냐면 삼각비, 고등학교 가면 삼각함수죠. 이것들을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도형의 결정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례 관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이 비례 관계가 초등학교 때는 뭐가 몇 개 있으면 뭐가 얼마, 뭐가 몇 개 있으면 뭐가 얼마, 이 정도 비례 관계에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이거를 도형과 연관시켜낼 수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뭘로 할 수 있느냐? 삼각비를 얼마나 얘가 쉽게 다뤄내느냐, 그 다음에 닮음비라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캐치해낼 수 있느냐. 외우는 게 아니고 이 닮음비를 가지고 새로운 공식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오는 공식들은요, 도형에 관한 공식들은 대부분 이 비례의 관점이 들어가요. 이 비례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은 공식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들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확률과 통계를 얼마나 내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실생활에서 사용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게 오해를 하신다고 생각해요. 이런 선택 과목이 없어질 거지만 확률과 통계는 문과생들이 택했던 과목, 미적분과 기하는 이 이과생들이 택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확률과 통계야말로 이 센스가 있는 친구와 센스가 없는 친구는 정말 비교할 수 없게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센스가 없는 친구를 미적분을 이렇게 점수 끌어올려주는 건 자신 있거든요. 확률 통계를 끌어올려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확률 통계 과목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결국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은 실생활에서 이것들을 활용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5명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면 하나, 둘, 셋, 넷, 셋, 둘, 하나, 10게임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서 쓰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면 내가 지금 옷이 몇 벌 있어, 상의가 몇 벌 있고 하의가 몇 벌 있잖아요.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옷의 종류, 이 컨비네이션이 몇 종류냐, 이런 것들을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갈 때 몇 가지 길을 갈 수 있느냐, 생각해본 이런 관점들을 생활 속에서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평균을 내가 계속 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요만큼의 평균 점수인데 앞으로 몇 점 정도를 받아야 내 평균 점수가 몇 점이 되느냐, 이런 관점을 계속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문제를 풀어낼 때 이 조건들을 찾아내고 여기서 이게 되려면 어떻게 되고 요게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돼, 이런 것들을 쉽게 해내거든요. 확률과 통계 과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케이스들을 빠뜨리지 않고 찾아내는 이런 감각들을 현실에서 길러내야 된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야구 볼 때 이런 거 되게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구 볼 때도 경우의 수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타자가 여기서 안타를 치면 타율이 얼마가 되고, 타자가 올해 타율이 얼마가 나오면 통산 타율이 얼마가 돼요. 이런 관점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서 야구 볼 때, 장을 보러 갔을 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중등 수학 끝내고 이제 고등 갈 건데 선행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심화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기준은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문제집을 풀 수 있어요. 문제집을 풀 수 없어요. 이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6가지 항목, 이 구멍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거꾸로 말하면 이 6가지가 확실하잖아요. 나머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 6가지가 확실한지를 체크하는 게 포인트다 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 굉장히 확실하게 체크하려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 생각노트가 열심히 해서 이것들을 다른 분들도 꼭 체크할 수 있는 그 모의고사 시험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